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책 펴시고요.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했었지? 저번에 수거까지 했었죠? 아닌가요? 직권했지? 간 걸렸어요? 오, 말씀 못 하시겠군요. 모처럼 조용하게 수고할 수 있겠네요. 예, 지우가 목감기 걸려서 예, 말씀 못 하시니까 오늘은 직권했고 기권했고 그 다음에 수권도 했고요.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네. 자, 페이지 어디 펴시냐면 자, 페이지 165페이지 봅니다. 165페이지. 자, 165페이지 책 펴입니다. 책 펴셨나요? 자, 체린스 책 펴시고요. 피고 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체린이는 개인적으로 아주 억울한 일주일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나한테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석을 먼저 간략하게 불러보겠습니다. 출석을 한번 불러봅시다. 체린스 오셨고요. 찬우 왔고요. 현우 왔고요. 지우 왔고요. 준수, 예, 준수 왔고요. 그 다음에 권원스 왔고요. 아직 소율이 가지 않았네요. 예, 소율수, 예. 네, 저 현우라는 애가 몇 학년이라고요? 6학년이요. 자기가 했는데. 왜요? 아니에요. 아, 슬프다. 왜 월주인 현우 왜 또 12터입니까? 현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치, 현우야? 현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누나 갑자기 현우한테 11터입니다. 예, 그래도 현우는 참습니다. 예, 왜? 어리니까. 예, 담이었고요. 자, 먼저 외권 한번 보자. 외권. 읽어보면 됩니다. 자, 지금 둘러싸고있는 기권의 바깥쪽 영역을 바로 외권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에 있는 건데 외권의 에너지와 물질 교환입니다. 여기서 좀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자, 지구와 우주 공간 및 우주 공간에 있는 천체 사이에 끊임없는 에너지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외권과 우리 지구는 에너지는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는데도 예, 마치 제일 먼저 온 것처럼 저렇게 떳떳하게 들어오는 소율이 예, 일단 결석 처리했고요. 일단 엄마들 결석했고 크리스마스인데 캐롤 듣고 시작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시하고요. 자, 기억합시다. 자, 먼저 외권 한번 잠깐보자. 외권. 자, 외권인데 이 외권은 우리 지구를 벗어난 바깥쪽이야. 그러니까 이 외권은 우주를 뜻합니다. 우주를 뜻하고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여기 지구가 있고요. 여기 주변에 외권이 있겠지? 이 외권에서 에너지 교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에너지가 지구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오로지 에너지만 추적 가능해요. 그렇지만 물질은 출입이 불가능해요. 여기 기권이 있으면 기권 바깥으로 물질이 빠져나가거나 물질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아주 극히 일부 뭐 외계 천체가 지구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또 인공위성이라든가 로켓이 밖으로 빠져나가겠지만 그건 거의 무시합니다. 우리 지구 전체를 보게 되면 그 크기는 거의 무시할 만큼 작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고요. 오로지 에너지만 출입이 가능한데 그 우리 우주로부터 지구 쪽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 무슨 에너지일까? 태양의 에너지겠죠. 그렇죠? 네, 태양의 에너지가 들어온 곳이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있다면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인 다음에 지구가 다시 에너지를 내보내겠죠. 그리고 지구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구 에너지라고 하는데 좀 우리가 이제 과학을 배운 입장에서 이걸 좀 정통,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우주 공간은 내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을 옮겨줄 수 있는 뭔가 없단 말이야. 기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도달할 때 복사 형태로 에너지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죠.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은 것을 지구가 바로 밖으로 방출시키는데 이것도 역시 복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가 빛의 탈을 쓰고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자체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형태로 탈바꿈해서 빛의 형태로 운반된 것을 바로 복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비롯된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올 때는 역시 빛의 형태로,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도 빛의 형태로 방출되는데, 어머나 놀랍게도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도착할 때는 빛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올 때 그때 들어오는 빛의 형태는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딸기로 쫓아나고 가시광선의 영역으로 지구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 도착한 후에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우주로 방출될 때는 이때는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광선으로 빠져나게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광선 그게 두 가지죠. 자외선하고 적외선이야. 근데 얘는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지만 지구는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왜?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로지 영어 써야 되네. 오로지 에너지만 출입을 하고요. 또 영어 써야 되네. 영어 쓰면 애들이 또 잔뜩 긴장하지? 모르는 단어 나올까봐. 물질 출입은 없습니다. 그렇죠? 요거 제일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외권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외권의 역할이 있습니다. 외권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식물 광합성에 이용되고 대기와 해전을 순환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봐봐. 지구 자기장은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고입자 에너지를 차단하여 지구 생명체를 보호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은 로켓이 아니라 우주에서 오는 광선입니다.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우주선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이제 코스믹 레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우주선을 차단해 주는데, 우주선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이에요. 지구가 자기장을 갖고 있고요. 이 자기장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이라든가 태양풍 이런 것을 차단할 수가 있고요. 이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 내부 구조 중에서 누구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생긴다? 왜? 핵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생깁니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이건 숙제고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 이거 숙제였었죠? 166페이지 설명 안 해요. 설명 다 수업했는데요. 자, 169쪽에 이거 숙제 맞죠? 아니요. 아니었었나요? 네, 이건 좀 이따가 시간 내서 다시 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서서 페이지 172페이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한번 보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또 영어 썼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있으면 왜요? 처음 듣는 영어죠? 예. 그래서 우리 지구 쪽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에너지는 이제 어떤 에너지냐는 이야기야. 우리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모두 세 가지야. 때려 죽여도 세 가지야. 그래서 이건 기억하자. 자,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첫 번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태양 에너지고요.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태양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단어에서 배웠어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핵융합을 하겠죠? 핵융합을 하게 되면 쓰자. 태양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핵융합이 일어나죠? 핵융합이 일어나고요. 핵융합반이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는 무엇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다? 질량 결손 또는 질량 손실. 질량 결손이 생길 것이고요.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태양 에너지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봅시다. 퍼센트가 나올래나? 퍼센트가 안 나오군요. 퍼센트가 안 나오나? 예, 퍼센트 안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태양 에너지 여기 나오네.
이 태양 에너지는 우리가 지구에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중에 99.9%, 99.9 이상이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바로 우리는 이 태양 에너지 때문에 쓸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온다면 대표적으로 얘가 일으키는 것이 바로 식물의 광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해수, 대기가 순환되죠. 그래서 기상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태양 에너지에서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부터 이제 설명해야 됩니다. 태양 에너지는 뭐 그냥 그렇구나라는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고, 책 한번 잠깐 봅시다. 책 한번 봅시다. 자, 태양 에너지 봅시다. 자, 동글배 1번 봐봐요. 태양 에너지는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 융합반으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지구로 유입되는 태양 에너지는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극히 일부분이야. 그렇지만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는 99.9% 이상이 바로 태양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다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 기억이 맞다면 태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중에 약 0.4% 정도만 지구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 에너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전체인데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 에너지는 태양 입장에서 봤을 때는 0.4%만 우리 지구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 봤을 때 우리 지구는 어때요?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있는지도 모르고. 자, 그 다음에 영향 한번 봅니다. 기권에서 기상현상을 일으키고요. 대기순환, 해수를 순환시키고요. 그 다음에 풍화침식 일으키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일으키게끔 만듭니다. 하나 더 써볼까요? 자, 여기 풍화침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풍화침식을 하나 적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와서 광합성을 유발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 시스템 중에서 어떤 권역에 영향을 주는 거지? 얘는 직관이요.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거겠지.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수, 대기 순환은 요 해수라고 하는 것은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거고, 대기의 순환은 기권에 영향을 주겠지. 풍화 침식은 직권에, 그렇죠? 직권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지구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지구 내부 에너지를 먼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어떤 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다 치자. 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있고 여기 내액이 있고 외액이 있고 그다음 멘틀, 그다음에 지각이 이렇게 있겠죠. 지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멘틀 하단부에 보면 지구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우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방사능 물질들이 섞여 있고요. 이 방사능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니까 여기서 그 원자가 아주 무거운 원자가 쪼개지는 거야. 핵 붕괴가 일어납니다. 핵 분열이 일어나요. 핵 붕괴 또는 핵 분열이라고 그러죠. 핵 분열이 일어나고요. 이 핵 분열 과정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질량 결손이 일어납니다.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질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MC의 제곱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에너지를 바로 뭐라 불러? 지구 내부 에너지를 불러요. 그러면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생성돼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방사능 물질이 아래쪽에 있는 이 방사능 물질들이 붕괴돼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에너지, 열 에너지를 발생시킨단 말이야. 핵폭탄이 터지는 거랑 마찬가지야. 어마무시하게 많은 핵폭탄이 여기서 빵빵빵빵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이쪽 부분이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럼 뜨거워지게 되면 밀도가 작아지는 거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 식어요. 식게 되면 다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뜨거워지면 다시 올라가고 식어서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뜨거워진 멘틀이 올라갔다 식어서 내려온단 말이야. 바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멘틀이 대류해요. 그렇죠? 업, 다운 멘틀이 대류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멘틀이 대류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멘틀 위쪽에 지각이 떠 있는데 이 멘틀이 대렴에 따라서 이 지각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멘틀 올라간다 치자. 멘틀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지각이 딱 떠 있단 말이야. 근데 멘틀 올라와서 양쪽으로 쭉 흩어지는 거 어떻게 될까? 두두두둑 하고 갈라지겠지. 그렇죠? 그다음 멘틀이 이렇게 해서 멘틀이 하강하는 곳이 있다 치자. 그럼 어떻게 될까? 멘틀이 여기 멘틀이 하강하니까 이쪽에 있던
우리 그 지각이 어떻게 될까? 쾅 부딪히겠지. 그래서 이런 멘틀이 대류를 일으키고요. 멘틀이 대류가 일어나고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그 위에 떠 있는 지각이 움직인단 말이야. 바로 지각 변동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각과 지각이 서로 만나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지각 변동이라고 부르고 그 지각 변동의 대표 현상으로서는 드드드득 지진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펑펑펑 축포도 쌓여. 그 축포 불꽃놀이 돼요. 뭘까? 화산이 터져요.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끔 하는 원인이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지각이 변동한다 그랬어. 그럼 여기 위에 지각이 떠 있단 말이야. 지각이 떠 있는데 이걸 좀 더 세분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각이 이렇게 떠 있다 치자. 자, 지각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게 지각이야. 지각. 이게 지각이죠? 이게 지각이면 내가 여기서 지각을 썼어요. 그럼 지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예, 소율이죠. 오늘 수업 시간에 지각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각인데, 자, 멘틀이 대류한단 말이야. 멘틀이. 그래서 멘틀이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이렇게 멘틀이 대류하는데, 멘틀이 대류하는 곳을 크게 두 가지 구분하면 딱 뭘로 구분할 수 있냐면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 있고요. 멘틀이 위로 솟구치는 곳이 있고 멘틀이 어떻게 되는 곳일까? 하강하는 곳이 있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럼 그 위에 지각이 떠 있는데 이 지각이 받는 힘이 종류가 두 종류예요. 멘틀이 상승하냐 아니면 하강하냐에 따라서 이 지각이 받는 힘이 두 가지 힘이 있는데 자, 여기 지각이 있다 치자.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걸 우리 뭐라 부를까? 인장력이라 불러요. 인장력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걸 꽉 누르는 힘이 있어. 이거 뭐라 부를까? 횡압력이라 불러요. 횡압력. 그러니까 횡 쪽 나란하게 누르는 힘이 있잖아. 저 이거 횡압력이라 불러요. 누르는 힘은 횡압력. 끌어당기는 뭐라 불러? 인장력이라 불러요. 그러면 가로 횡할 때 그거예요. 예, 가로 횡할 때. 어우, 천재인데. 그렇게 안 봤는데. 예, 어우, 진짜 소문이 많네. 저기 몸무게하고 IQ가 똑같다는 그 천재 소년 맞죠? 예. 나는 머리가 되게 나빠요. 키하고 IQ가 똑같아서 머리가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예, 자, 갑니다. 자, 계산하지 마시고요. 자, 상상고시야. 그럼 여기 위에서 보자. 우리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멘틀이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는 당기는 힘이 작용할까? 아니면 서로 누르는 힘이 작용할까? 이쪽 부분.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떤 힘이 생길까? 당기는 힘.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힘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지각인데 지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찢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죠? 찢어져. 그래서 여기는 인장력이 작용합니다. 인장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멘틀이 하강하는 걸 한번 보자. 요것도 한번 보자. 요거.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지구 내부 에너지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체리도 지금 하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착륙하고 있죠. 예.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합니다. 여기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 횡압력이 작용합니다. 횡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멘틀이 상승하냐 아니면 하강하냐에 따라서 인장력이 힘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횡압력이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각이 힘을 받게 되면 지각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 무슨 일을 바로 뭐라 불러? 지각 변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건데 그 부분 잠깐 한번 미리 해봅시다. 이렇게 지각이 있는데 인장력이 작용해요. 그럼 여기 지각이 이렇게 있는데 멘틀이 상상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구두두두두두둑 하고 벌어지겠지. 여기 그냥 싱크홀이 생기나? 아니겠죠. 땅 속에 있던 용암이 어떻게 될까? 솟구치겠지. 그렇죠? 위로 솟구쳐요. 솟구쳐서 이렇게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졌는데 여기가 그냥 텅텅 빈 것이 아니라 여기 새로운 땅이 올라와서 다시 새로 생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생성형 경계라고 해요. 저희가 배웁니다. 생성형 경계라고 해요.
반대로 얘는 횡압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판과 판이 있다면 판이 만난단 말이야. 그렇죠? 판이 만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없어져 버리겠죠. 빨려 들어가니까. 꼭 빨려 들어가는 아니야.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 뒤에가 설명하고 빨려 들어갈 거 아니야. 판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렴형 경계라고 해요.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173페이지 봅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 보자. 지구 내부 에너지. 자, 동글뱅이 1번 한번 보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구 내부에 추출된 열과 그다음에 지각과 멘틀에 포함된 방사능 원소가 분解때 방사능 열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멘틀의 대류를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판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 에너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조력 에너지야. 밑지 지구 내부 에너지 있고 그다음에 조력 에너지가 있는데 이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달과 지구 또는 태양과 그다음에 지구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에너지를 바로 조력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조력 에너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자,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영향만 봐봐요. 밀물, 썰물, 그렇죠? 밀물, 썰물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밀물 앤 썰물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조력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넘버 2가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꼴찌가 조력 에너지야.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가 제일 크니까 얘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99.9%니까.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순이에요. 자,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지구 시스템에 존재하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 요 세 가지 에너지는 상호 변화. 현우 여기 안 보고 뭐예요? 지도 봐야지. 만약에 지도 안 보면 독서실에서 정의해보 용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독서실에서 저기 현우를 만났거든요. 현우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생들 앞에서는 얼마나 예의 바른 학생인지 수학생이 왔을 때는 이렇게 서요. 이렇게 서가지고 맞아 얼마나 설명이 잘 되지? 예?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거나 나한테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수학생한테 와서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마치 대통령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꼴짝부터 이렇게 서. 나 앞에서는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독서실에서 만나면 한번 시비 한번 털어봐야지. 자, 요 세 가지 에너지가 있고요. 요 세 가지 에너지는 상호 변환된다, 상호 변환되지 않는다. 상호 변환이 되지 않아요. 뭐라고요? 상호 변환이 안 돼요? 상호 변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발생하는데 왜 상호 변환? 아니요, 지금 내 얘기는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 바뀌거나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를 바뀐 경우는 없어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바뀐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조력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지구 내부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로 전환되는 케이스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가는 거야. 근데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서로 영향은 주겠지만 서로 변환되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13페이지 2번에 보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인데 이것도 저번에 제가 잠깐 113페이지요? 173페이지 173페이지인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한번 보자. 이것도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구의 에너지 흐름인데 우리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지구 전반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다 골고루 들어오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의 흡수량이 좀 다 달라요. 그 전에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죠? 찍지 마시고요. 현우 기억납니까? 적지 않았었죠? 찬호? 예. 기억납니까? 네. 네, 기억나죠? 네, 여기가 저위도고요. 여기가 중위도. 고위도. 여기가 고위도입니다. 고위도고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태양은 거의 무한대로 커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수직한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할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러면 이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 위도별, 편하게 안 나오노.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을 비교하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비교했을 때 어느 중에 가장 많을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 어디가 제일 많을까? 그래, 현우. 고위도가 가장 많다. 이쪽에 단위 면적당. 얘는 태양빛이 머리 위에서 비치는 거고요. 얘는 비스듬히 비추고 있어요. 그렇죠. 저위도가 가장 크고 중위도, 고위도 순이겠죠. 그래서 이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는 거야. 이쪽은 조금밖에 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쪽은 콜드고 이쪽은 핫이 되겠. 아니, 이쪽은 핫이 되는 거고 이쪽이 콜드가 되겠죠. 그렇죠? 조금 전에 내가 영어 실수했던 그냥 지나가도 대부분의 사람들 몰랐을 거야. 그렇죠? 영어 잘 못해서. 예. 놓쳤을 텐데. 특히 체리는 놓쳤겠죠? 예, 뭐 지옥을 헤매고 있습니다. 체리는. 자, 그다음에 위도별 지구 복사 에너지. 위도 가로 묶네요, 세로요. 가로죠. 복사 에너지 방출량을 한번 비교해 보자. 근데 가로죠 하면서 왜 이렇게? 방출량을 비교해 보면 쌤. 잠깐만요. 이거 먼저 설명해야 돼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가 있다면 위도별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 어떨까? 얘가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에너지 뿜어내니까 별로 위도별로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그러면 예, 형 지금 뭐 위도가 가로예요, 세로예요? 가로라고요. 근데 왜 가로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뭘요? 쌤 가로죠, 아니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쪽 저희들 보게 되면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고 방출은 남들과 비슷하게 해요. 얘는 조금밖에 에너지 흡수하지 못하는데 방출량은 비슷해요. 그러면 이쪽 고위도 쪽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될 것이고 이 저위도 쪽은 에너지가 남게 되겠지.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공급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지구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의 평형을 이룰 수 있겠죠. 에너지의 평형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에너지 적은 쪽에 에너지 이동하니까. 그럼 이 에너지를 택배 상자에 담아서 이동한다고 했나? 아니지. 그죠? 해수, 그 다음에 대기. 해수하고 바람이죠. 해수하고 대기의 이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저번 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지구 기억나죠? 예. 오늘 지구가 많이 아픈가 봐요. 지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데 예, 많이 아플까요? 목이 많이 아파요? 뭐가 아프고 또 어디 아파요? 마음도 아파요? 그러면 아이고요. 얼굴이 아파요? 그럼 또 어디 아파요? 머리? 아,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자, 이 그림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요 그래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위도고요. 여기가 적도예요. 양쪽 극지방이라고 가정하자.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Y축이 에너지의 크기야. 이쪽 적도 쪽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의 방출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요것이 에너지 흡수량이 되는 거고, 파란색 쓴 거, 요것이 에너지 방출량이 됩니다. 따라서 이쪽 적도 지방 있죠? 적도 지방을 포함한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아요. 그 다음에 중위도를 벗어나서 고위도 쪽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남쪽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 이해했죠? 준수? 이해했죠? 예. 그럼 여기서
에너지의 이동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 중위도 쪽. 그렇죠? 여기가 중위도인데 이쪽 중위도가 바로 에너지의 이동량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113페이지 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의 순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는. 뭐가 재밌어요? 물의 순환. 재밌어요? 네. 진짜? 아니면 자, I'm so tired. 잠시만요. 쌤 영어 쌤이었다. 네? 쌤 그렇죠. 영어 잘하죠. 근데 왜 영어 쌤 하신 거예요? 얘는 영어 안 돼. 나대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책을 좀 펴볼게요. 우리 저기 체리는 안녕하시나요? 아니 너무 졸려요. 예? 졸려요. 누가 안 졸린 경우가 없어서 놀랍진 않습니다. 거의 시작하자마자 지금 인사불성이고 지금. 저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돼요? 해성 좀 가까워. 네, 다녀주십시오. 해성 좀 가까워. 해성 좀. 해성 좀. 자, 무대에서 한번 보자. 몇 시간에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아니요, 저 갔다 온다면 갔다 오세요. 네? 2명 빠지면 안 되니까. 자, 네. 내가 원래는 너가 간다면 다 보내주잖아요. 심지어 휴대폰도 들려서 보내주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한 명 화장실 갔으니까 좀 이따가 가라고 네. 그 뜻입니다. 이제 물에서난 설명해야 되는데 그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 한 명이 수업실에 껌을 씹는 거야. 그래서 내 수업실에 껌 씹어갖고 멀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껌이 너무 위험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껌을 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위험해요? 왜 껌이 위험해요? 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껌이 위험한지 설명을 해줬죠. 그랬더니 얘가 그다음부터 껌을 안 씹는 거야.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도대체 껌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설명을 해줬어요. 껌을 무엇으로 만드는지를 설명해줬거든. 그랬더니 얘가 잘 깜짝 놀라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껌을 씹지 않겠다고 자기는. 예, 그러니까 껌을 뭘로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잘. 자, 껌은 뭘로 만드냐면 고양이 뇌로 만들어요. 고양이 뇌로. 그래서 심지어는 고양이 뇌로 만들기 때문에 노래도 있잖아요. 껌은 고양이 뇌로 이런 노래가 있죠. 예, 그래서 껌을 절대 씹으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 너무 재밌다. 껌 씹으면 안 돼. 껌 먹고 싶어? 너무 재밌다. 네, 자 보자. 자, 그다음에 물의 순환 한번 보자. 물의 순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런 고급 정보는 여러분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써먹으면 안 돼요. 차로 써먹으면 안 돼. 이미 써먹었는데요. 밥 혼자 먹잖아, 쟤도 지금. 저 밥 같이 먹는데. 어? 밥 같이 먹는데요. 그럼 너 같은 애들이 여러 명 있어? 반에? 예. 너 학교 무슨 학교인데? 운서 중이요. 예? 운서 중. 군? 운서 중. 문서중학교? 근데 밥을 줄 서서 먹으니까. 자, 보자. 자, 물의 순환 한번 보자. 물. 자, 물인데 내 펜이야? 여기 봅니다. 여기 물의 순환인데 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권에 그러니까 생물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담수 있죠. 담수. 이게 우리 담수란 말이야. 담수인데 요 담수가 존재하는 형태는 고체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액체로 존재할 수도 있고 기체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 고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빙하를 말하는데 뭐 단시간 내에 빙하가 막 녹거나 얼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 얘는 딱 고정이야.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의 빙하 형태 딱 존재하는 형태 고정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얼마나 많냐 정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액체와 기체 이 두 가지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액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뜻하는 것일 거고요. 얘는 수증기를 뜻하는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과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수증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 두 가지 갖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 H2O 액체가 있고요. H2O 기체가 이렇게 있으면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기화라고 부르겠죠? 기화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비가 왔어요. 비가 막 온 다음에 해가 쨍쨍 비치면 여기 바닥에 보인 빗물이 올라가잖아. 그치? 이걸 기화라 부르나? 물론 기화라 과학적으로 보면 기화라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 뭐야? 증발이라 부른단 말이야. 그쵸? 증발이라 불러요. 증발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갔던 물, 그러니까 기체 상태의 물, 수증기가 뭉쳐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또 더 커져서 어떻게 될까? 비가 내리겠지? 그렇죠? 그걸 이제 음경이라 부르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부르는 거고 우리가 생활에서 볼 때는 뭐를 강수라고 해요. 비가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기가 순환하는 데 있어서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발과 강수. 증발은 기체로 날아가는 거, 강수는 비가 내리는 거야. 비가 내리는 거. 그렇죠? 비가 내리는 건데 우리 지구 전체를 보게 되면 증발량과 강수량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 증발량.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어느 게 더 많을까? 똑같아요. 같아야죠. 그렇죠? 맞죠? 똑같죠? 그래야지 무리하게 변하면 없는 거지. 그렇지, 맞아. 만약에 증발량이 더 많다면 지구에 물이 다 없어질 거 아니야. 그쵸? 죽는 건가? 그러면 죽죠. 큰일 납니다. 자, 이거 보자. 이렇게. 그래서 소율 바른 자세에 앉으시고요. 소율이 여기 어디예요? 그렇죠. 육지죠. 육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 뭐가 되는 거지? 바다. 바다이 아니라 바다. 네, 바다가 됩니다. 바다가 되고요. 그럼 육지와 바다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증발과 강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지를 먼저 보게 되면 육지 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발이 있어요. 이렇게 바다도 강수가 있고 증발이 있어요. 증발이 이게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증발량과 강수량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육지냐 바다에 따라서 증발량과 강수량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자. 먼저 육지 한번 보자. 강수량이야. 강수량 비가 오는 거 100만큼 오고 있다고 치자. 100만큼 오고 있어요. 근데 증발량은 100이 증발하지 않아. 70 이렇게 돼요. 뭐야? 그러면 육지는 비가 오는 양에 비해서 증발량이 더 적어요? 증발량이 더 적어요. 강수량이 더 많아요. 여기 강수고 여기 증발이라고 봤을 때 육지 쪽은 강수량이 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니까 그럼 맨 끝에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다 한번 보자. 자, 바다도 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발이 있는데 왜 펜이 이렇게 안 나오냐? 펌핑을 좀 해야 되겠네.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요, 나대지 마시고요. 근데 쟤는 나가서 안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 하는데 아니요. 딱 봐도. 완전히 저기 누구 닮았네, 그렇죠? 네, 한번 나가면 집에 들어오면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있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한번 나가면 오래서 안 들어오네요. 실명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권원, 나 실명 공개 안 했다. 알겠죠? 예, 난 개인정보 지켜줬어요. 자, 강수가 있고 증발이 있는데 이쪽 바다를 보게 되면 강수량 한번 볼까? 만약 강수량이 300이라 가져가자. 수치는 별로 중요하잖아. 300이야. 그러면 증발량은 얼마일까? 330이 돼요. 바다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네. 그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닷물은 다 말라 비틀어지겠네요. 바닥이 더 나겠네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차이 나는 것만큼 똑같이 차이가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육지에 내린 빗물 중에 일부는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요. 그럼 이 양이 얼마니까? 30이에요. 30. 그래서 뭐라 하시는데요? 지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증발량과 강량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맞추고. 오케이? 예측이 있겠죠? 집에 간 거 아니야, 쟤? 집에 간 거 같은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재밌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뭘 재밌어요? 이거 원래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75쪽에 봅니다. 물의 평형 안 했는데요. 아 했네. 예. 자, 그 다음에 170 저는 활약시 오쪽에. 언제 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이 되는데 지금 안 오잖아. 좀 그럼 싸서 말려. 자, 그 다음에는 탄소의 순환 한번 보자. 우리 지구 내부적으로 탄소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탄소가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권, 그다음에 수권, 뭐 생물권 여러 가지로 이 탄소가 옮겨지게 되는데 이 탄소가 우리 지구상에서 그냥 그 탄소 그 자체로 존재하진 않아요. 이 탄소가 누군가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먼저 이 탄소가 만약에 기권에 있다. 기권에 있다면 이 탄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이산화탄소라든가 또 메테인 같은 형태로 존재하겠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탄소가 생물권에 존재한다면 이 탄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이온? 이 탄소가 우리 생물체 안에서 이 탄소가 어떤 형태로 그냥 탄소 그 자체 존재? 다이아몬드나 석탄소? 아니죠. 뭘까? 단백질이라든가 또는 지방이라든가 이거 좀 어려운 말 뭐라고 하냐면 탄소화합물이라고 해요. 탄소화합물 형태로 우리 탄소가 우리 몸속에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탄수화물 같은 그런 탄소화합물 형태로 생물권 내에 존재할 거예요. 화장실 가세요. 아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줄 서셔야 됩니다. 내가 수세컨드. 넌 지금 큰일 났어. 아니. 아 진짜. 네, 갔다 와서 기회. 아니 그럴. 너 혀는 어떡하냐? 쟤 한 번 나가면 쟤는 양반이야. 걔는 집에 가서 하면 자고 와요. 혀는 어떡하냐? 자 보자. 자 탄소라고 하는 것이 공기에 존재할 때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형태로 존재하고요. 생물권에 존재할 때는 탄소 화합물 형태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 탄소가 물에 존재한다고 치자. 물에 존재할 때는 CO2가 물에 녹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CO3 2- 얘를 뭐라 불러? 탄산이온 또는 HCO3- 얘는 탄산수 이온. 그러니까 탄소가 물속에 존재할 때는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지나가야 돼. 그 다음에 이 탄소가 땅속에 존재할 때는 그냥 탄소 그 자체로 존재할까? 그건 아니고요. 얘네가 칼슘성과 결합해서 CaCO3 탄산 칼슘의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석회석이라고 부르겠죠? 석회석이라고 부르고 이런 석회석의 형태로 탄소가 존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자. 자,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라고 하는 것은 기권에 있냐, 생권에 있냐, 물에 있냐, 아니면 땅속에 있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탈거품한다는 거죠.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요. 생물권에 존재할 때는 탄소 화합물의 형태로. 그 다음에 물에 존재할 때는 탄산이나 탄산수소의 형태로. 지권, 땅속에 존재할 때는 탄산 칼슘 형태로 존재해요. 근데 이것이 탄소가 어느 한 구역에, 어느 한 그 권역에 딱 고정되어 있냐? 아니요. 계속 순환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탄소의 순환을 불러. 한번 예를 들어볼까? 공기 중에 CO2가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 CO2가 생물권에 있는 탄소 화합물의 형태로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를까요?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어떤 과정이요? 다시 한번.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가 탄소죠? 이 탄소가 생물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요. 이 탄소가. 그래서 요 그렇죠. 광합성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기권에 존재하는 탄소가 생물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지권에 존재할 때 탄산칼슘의 존재, 탄산칼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뭐냐면 석탄이라든가 석유
이런 걸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다가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생물권 안에 있는 탄수화물 형태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이 생물이 죽어서 땅에 묻혔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화석 연료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탄소의 여행을 한번 잘 쫓아가 보면 처음에는 기권에 존재하다가 생물로 존재하다가 그다음에 뭐야? 직권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지. 그렇죠? 오. 그러다가 화산이 터졌어. 팡팡팡 화산이 터졌어. 기체 형태로 다시 어떻게 될까? 기권을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탄소라는 형태가 어느 한 권역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하는데 그 순환할 때 그 탄소 그 자체로 순환한 것이 아니라 그 권역을 이동할 때마다 가면을 쓴다는 얘기죠. 탈바꿈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CO2로 존재할 수도 있고 탄수화물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이온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석회석이라든가 화석연료의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에어컨 안 켰고요. 네, 나대지 마시고요. 춥다고요? 나 왜 땀이 나지? 더워요. 쟤 덥다 그러고 쟤옷 저게 줘봐요. 저게 옷 저런 거 입고서 덥다 그러고 있고요. 네? 히터. 요즘 에어컨 나와요? 네. 왜요? 뭐 왜요? 니네 집에 있는 거는 저기서 막 히터가 막 네, 저 히터 나와요. 뭐가 히터 나와요? 그 얼굴만 따뜻하게. 선생님 예. 수권에는 어떻게 가요? 뭐 수건요? 그거는 공기 중에 CO2가 물에 녹는 거죠. 저 화장실 못 가요. 기다려봅시다. 줄을 잘못 썼어. 지금 우리 반에서 가장 강력한 게 누구야? 쟤하고 얘거든요. 왜 못 가요? 아니. 네. 근데 지금 거리 나갔잖아. 언제 올지 몰라요. 시간이 괜찮아요. 거의 건우이 한번 나갔다 그러면 캄보디아 갔다 올 정도로 시간 너무 갑니다. 못 돌아오는 거. 못 올 수도 있어요. 예. 뉴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페이지 175페이지 탄소 순환 과정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설명할게요. 몇 페이지예요? 175페이지 탄소의 순환이고요.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네. 쉬는 시간 언제예요? 50분이에요? 저희 원래 쉬는 시간 20분만 해야 되는데 저희 30분이요. 일주일 만에. 누구인 거예요? 근데 저 화산 옆에 땅하고 저 왼쪽 땅하고 왜 높이가 달라요? 아, 그 내 맘입니다. 언제 쉬어요? 나대지 마시고요. 자, 이거 보자.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딱 봐도 알 거야. 아마 뭔지. 자, 이거 뭘까? 기권이야. 그쵸? 얘는 뭐야? 생물권. 얘는 뭐야? 공장이야. 생물권이라고요? 얘 풀이야, 풀. 불나고 풀이고요. 여기 물이겠지? 이거는 뭐야? 화산. 화산이야. 그쵸? 화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탄소들이 순환하는 과정을 설명할 거예요. 물론 책에도 나와 있지만 탄소 순환하는 과정을 베리베리 카인드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본격적으로 탄소의 순환 과정을 설명해 줘서 이걸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조차 기억 못한다? 그러면 저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친구는 이게 뭔데요? 라고 반문한 친구도 있어요. 물론 현실 세계에는 그런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혹시 상상 속에 존재하는 동물이지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봅시다. 너 진짜 뒤진다 너 진짜. 자,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간다. 자, 탄소가 공기 중에 존재할 때는 이산화탄소 또는 메테인 같은 기체를 그 다음에
생물권에 존재할 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같은 탄소 화물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요. 물속에 존재할 때는 탄산이온, 탄산수소의 이온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땅속에 존재할 때는 탄소 자체를 이용하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칼슘과 결합해서 탄산칼슘이라든가 또는 석탄소금 같은 화석 연료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디 존재하냐에 따라서 모양 형태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탄소라고 하는 그것은 변화점이 없어요. 이 탄소가 옆에 짝꿍을 변화시키고, 오, 이게 빨리 왔어요? 오, 자, 빨리 왔습니다. 폴리 잉글리시 에세이 컴페티션. 너 찍혔어. 괜찮아요. 이미 많이 시켰어요. 네, 많이 찍었어요. 잘안 찍혔지? 저번 영상에 네? 저번 영상에 찍혔었어요. 누구? 제? 예. 근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왜 찍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려고요. 진짜요? 네. 쌤 부족제 몇 명이에요? 226명? 진짜요? 우와. 참 배워야겠다. 자, 보자. 자, 여기가 기권이죠? 자, 여기 기권이다. 기권에, 여기 기권이고요. 기권에 탄소가 존재할 때는 이산화탄소라든가 그 다음에 메테인 같은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존재할 수 있고, 여기 기권에 존재하는 탄소가 생물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생물권입니다. 저도 그 여기 질문 생물권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기 중에 기권에 존재하던 탄소가 생물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바로 볼까요?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얘가 생물권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생물권에 들어갔던 탄소가 다시 기권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야. 어떤 경우가? 그렇죠. 호흡이야.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여기에 존재했던 탄소 화물이죠. 탄소 화물의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 세포 과정을 통해서 기권으로 날아갈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탄소 화물의 형태로 탄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땅속에 묻혀서 뭐가 될까? 화석 연료가 된다. 신시가 어제예요, 그나저나. 나대지 마시고요. 너- 왜안 알려줘요, 계속? 너 자꾸 그쪽에 있으니까 자꾸 권은이 형 닮았는데 너 이쪽으로 옮기게 한다고. 쌤. 근데 죄송한데 선생님 성함이 뭐였죠? 내 이름 김대석. 주제놨습니다. 김대석. 아, 김짜대 짜서. 나대지 마시고 시스템 얘기 자꾸 섞지 마시고 이거 마저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생분에 존재했던 탄소화물이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로 가는 과정은 무슨 권에서 무슨 권으로 이동하는 거지?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는 케이스예요. 직권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던 화석 연료를 우리가 캔에서 썼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연소라고 그러겠죠? 화석 연료의 연소반인데, 자, 연소하게 되면 다시 CO2 가스가 어떻게 될까? 기권으로 날아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화석 연료 연소한다는 이야기는 직권에 있던 화석 연료를 다시 무슨 권으로? 기권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에요. 맞죠? 준수?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기 중에 있는 CO2 일부가 바닷물에 용해됩니다. 녹아요. 녹게 되면 얘가 CO3-2-나 HCO3-으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뭐야? 기권에 존재했던 탄소가 수권으로 넘어오는 거죠. 얘는 수권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CO3-2-나 HCO3-가 바닷물 속에 존재했던 약간의 칼슘과 결합을 해요. 칼슘 이온과 결합을 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 CaCO3 석회석이 되어서 어떻게 될까? 땅속에 묻힌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직권이란 말이야. 그러면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이 칼슘 이온과 결합해서 탄산 칼슘 형태로 땅에 묻히게 되니까 얘는 뭐야?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화산이 터졌어요. 화산이 터지게 되면 직권에서 무슨 권으로? 직권에서 탄소가 기권으로 다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탄소 성분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뭐 한다는 얘기야? 순환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어느 권역에 가 있냐에 따라서 얼굴이 어때? 바뀌어요. 그렇지만 그
그 탄소에 가면을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겉모양이 바뀌지만 그 본질은 탄소는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러면 이렇게. 탄소 총량은 안 변하는 거. 그렇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형태만 바뀔 뿐이지 그 탄소 그 자체의 전체 양은 변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O2 발생량이 여기 말이지. 오케이? 그럼 너 만약에 계속 하품하고 그러면 다음에 목요일 날 카메라 찍을 거예요. 너가 수학 선생님 앞에서 이거 뭐? 이미 다 아는데. 네? 이미 모르는 사람들 아는데. 이거 여기 유튜브에 올 겁니다. 이미 올라갔어. 올라갔어요? 아까 내가 1등을 올려 일바로 올려고 그랬는데. 자, 이게 좀. 자, 그래서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어디로 갔냐에 따라서 모양만 조금씩 바뀔 뿐이야. 그럼 이거 중에서 가장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탄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메탄이요. CO2가 아니라 뭐야? 이거 형태고. 탄산칼슘이 가장 많은 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탄소는 탄산칼슘 형태로 직권에 존재하는 양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타서 CO2 배출량이 많아졌다고 해서 CO2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지구에 존재하는 탄소의 수가 증가한 게 아니에요. 단지 직권에서 기권으로 많이 옮겨갔을 뿐이죠. 그렇죠? 하지만 지구 전체에 있는 탄소의 양은 어때요? 변함이 없어요. 왜? 탄소는 돌고 또 도니까. 이해됐죠? 예, 차로 질문하십시오. 예? 질문할 거 있잖아요. 그럼 책에서 탄산 그게 뭐 탄산이 막 증가한다는 건 다 거짓이고요. 뭔 탄산이 증가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우리 여기 대기 중에 CO2가 많아지게 되면 녹는 양도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 해수의 탄산 이온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쌤,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 탄산 이온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탄산 이온이 많아지게 되면 얘가 산소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그럼 바닷물이 산소로 바뀌게 되면 조개가 잘 못 자라. 탈모가 아니라 그 조개 껍데기가 탄산칼슘이 있는데 이 탄산칼슘이 산성이 녹을 수가 있어요.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예, 형 뭐야? 압력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요. 뭐라고? 압력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고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요. How to enjoy coke? 얘가 지금 질문한 게 어떤 상황에서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냐인데 영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크가 뭐야? 콜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혀 관심이 없고 거울 보기에 바쁜 채린이 자, 이거 뭔 뜻이야? 콜라를 즐기는 방법. 그렇죠. 콜라를 맛있게 즐기는 어떻게 방법이야. 그러면 콜라를 맛있게 즐기려면 안에 CO2가 많이 녹아 있어야지 콜라의 특수한 맛을 느낄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럼 한번 따져보자. 콜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따뜻하게 먹을까 아니면 차갑게 먹을까? 차갑게 먹어야 돼. 온도가 낮아야 돼. 그래야 기체 용해도 증가해요. 자, 뚜껑을 깔까? 뚜껑을 닫을까? 뚜껑을 닫아야 돼. 압력을 높인 상태에서 이 조건 하에서 기체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면 메테인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왜 메테인 나옵니까?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네? 뭐라는 거야? 왜 갑자기 그렇게 초딩 같은 질문이에요? 초딩이군요. 예. 그래도 현우가 초딩 같은 질문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초딩에도 불구하고 전혀 질문하지 않고 저기서 울면서 뭐 뚝뚝 빨고 있는 소율이 진짜 고작 하는 대답으로 쉬는 시간 묻는 게 첫 번째 대답이고요. 50분 있을 겁니다. 50분. 쌤, 다음 주에 못 들어가. 선생님. 자, 그래서 페이지 175페이지에 설명했고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추가적인 설명, 질소의 순환 과정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근데 저 기권에 있는 CO2를 좀 잡아가지고 빨리 저 석회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이제 형이 하셔야죠. 난 할 수 있는데 바빠서. 그렇게 되면 동네에서 주는 조그만 노벨상 하나 받을 수 있겠죠? 뭐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일단 시섭지 않은 상. 난 바빠서 여러분에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소의 물 좀 먹고 와도 돼요? 예, 드시고 싶죠. 휴대폰 갖고 나가시고요. 예. 예, 그걸 갖고 나가셔야죠. 예. 정수기에서 물 마시지 마시고요. 땅을 파서 지하수 캔에서 예,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빗물 받아서 정수에서 물 드시고 오시든가. 어차피 사오는 거 예? 편의점에서 물 사고. 회사에서 물 사오는 게 아니에요. 아, 물 사오지 않을 거고요. 아마 땅을 팔 것 같아요. 땅을 파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아마 정수 시스템을 돌려서 아마 볼 것 같습니다. 자, 질소 한번 보자. 질소. 자, 질소인데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질소도 계속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소는 모두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권에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권에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권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질소는 물에 잘 녹진 않아요. 잘 녹지 않는데, 이 질소가 기권에 존재할 때는 그냥 질소 기체 형태로 존재해요. N2. 질소 기체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생물권에 존재할 때는 이 질소가 생물 몸속으로 들어와서 질소 그 자체로 존재하냐? 아니요. 얘가 단백질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전에 배웠었죠? 단백질. 그 다음에 땅 속에 존재할 때는 이것이 NO3-나 NH4+ 같은 이온의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 질소가 우리 지구 시스템 내에 존재할 수 있는 형태는 모두 세 가지 형태. 기권에서는 질소 기체 형태로, 생권에서는 단백질의 형태로, 그 다음에 땅 속에서는 NO3-나 NH4+ 같은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이것이 한 곳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계속 순환한다는 얘기야. 나는 설명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 단백질은 CHON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보기 좀 촌스러워. 소리 너 왜 이렇게 촌스럽니? 막 이렇게 내가 이해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질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가 우리 체내에 존재하는 형태는 이렇게 단백질의 형태로, 그러니까 근육이라든가 이런 속에 바로 질소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질소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순환하게 되는데, 근데 질소 됐고요. 그다음 카메라 뒤로 돌립니다. 카메라 뒤로 돌립니다. 아니 근데 질소 중독되면 죽지 않아요? 아 왜 대답 안 해주세요? 열심히 질문했는데. 열심히 질문했다고요? 쌤왜 계속 저희한테는 씻지 말라고 해서 쌤은 씻어요? 자, 이거 한번 설명합시다. 진짜 다이버들이 수중 깊이 들어가면 압력 때문에 산소통의 질소 어쩌고가 증가해갖고 죽잖아요. 예, 그건 기체용에도 관련된 건데 왜 죽어요? 이쪽 파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왜 설명 또 죽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것도 먼저 설명할게요. 자, 식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식물체가 있고, 이 식물체가 잎의 기공을 통해서 CO2를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물을 해서 받아들인다. 나무예요? 물을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받아들인 CO2하고 H2를 이용해서 이 식물체가 원하던 포당을 만들어요. 산소도 만들겠죠? 이 과정을 바로 뭐라 불러? 광합성이라 불러. 그래서 요걸 포당을 만 다음에 식물체 내에 저장할 때는 요것을 녹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저장할 수가 있겠죠. 체내에 저장할 때 이렇게 저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식물체도 생존하기 위해선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 단백질의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그다음에 뭐야?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 질소가. 그래서 탄소 있고 산소 있고 수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세 개는 됐어. 준비됐어. 근데 어머나 뭐가 없어? 질소가 없단 말이야. 질소가 공급돼야지 단백질을 만들까 말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식물도 있죠. 어떡하지? 어쩔 TV 막 이러고 있겠지.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기 중에 약 70%가 질소예요. 그런데 공기 중에 70%가 질소인데 좋다 말았어. 왜 그러냐면 이 질소는 대단히 많지만 매우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매우 안정하다. 질소 기체는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우리 생물체가 얘를 분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정해서.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인다? 불가능하다. 식물체가 질소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럼 좋다 말았잖아. 그렇죠? 식물체 입장에서 공기의 70% 질소래. 그럼 질소 이용해서 단백질 만들자. 근데 보니까 질소는 도대체 이용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너무너무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쉽게 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소기체를 돈 주고 사 먹죠. 편의점 가면 질소기체 돈 주고 팝니다. 네, 과자에 보면 질소기체 어마무시 많이 들었죠. 그래서 질소기체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거죠. 사 먹으면 약간의 사은품으로 거기다 과자 몇 조각이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에서 과자 사 먹으면 실제로는 과자를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뭘 사 먹는 거다? 질소기체를 사 먹는 거다. 근데 회사에서 야 우리 회사에서 나온 질소기체 사 먹어서 땡큐 요 과자 몇 조각이 넣어줄게 해서 넣어주는 거죠. 얘는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과자 봉지 안에 충지제로 많이 씁니다. 그만큼 안정해요. 그래서 식물체가 직접 이용할 수 없어.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요 식물의 뿌리에 기생하는 뿌리혹 박테리아. 근데 왜 안 안정하면 사용을 못해요? 잠깐만요. 뜬금없이 붙지 마시고요. 네, 깜빡이 켜시고요. 자, 뿌리혹 박테리아 또는 아조토박테리아. 아조토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 미생물들이 식물체가 직접 이용할 수 없는 질소기체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다음에 식물체가 흡수할 수 있는 NO3- 또는 NH4 플러스 같은 이온의 형태로 바꿔줘요. 이렇게. 이 바꿔주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질소 고정이라고 부르고요. 이 질소 고정 과정을 통해서 식물체가 직접 이용할 수 없는 질소기체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또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체가 이거를 이온의 형태로 흡수를 해서 뭘 만들 수 있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식물체가 요 단백질 만들어서 질소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식물체 몸속에 존재하는 이 질소는 기권에서 생물권, 직권, 다시 생물권으로 들어온 거지. 그렇죠? 오, 순환했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순환할 때마다 형태는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면 이 식물체 내에 존재하는 이 단백질은 영원히 식물체 속에 있을까? 아니죠. 이 식물체가 있는데 이 식물체를 누군가 잡아먹었어요. 섭취했어. 누가? 동물이 먹었겠죠. 그러면 동물의 몸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질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요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동물이 배설을 하겠죠? 배설할 것이고, 그럼 그 배설물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질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에 있는 질소가 이렇게 돌아서 배설물까지 온 거지. 그럼 이 배설물 속에 있는 질소는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이 배설물이 끝이 아니라 순환한다고 했잖아, 질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설물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세균이죠?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예요. 분해가 되어서 이 공기 중에 질소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다시 다른 생물에 거름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박테리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분해자라고 해요. 분해자. 그래서 동물의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배설물 분해해서 다시 공기 중에 질소로 내보내거나 식물의 거름을 만들어주고. 잠깐만요. 설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물이 죽었어. 동물의 사체가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될 것이고요. 다시 공기 중에 날아가거나 식물의 거름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식물체가 죽었어. 식물체가 죽어도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다시 다른 식물의 거름이 되거나 아니면 공기 중에 질소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내 몸 하나 되겠죠? 이제 건원이니까 아까 제가 11대 자, 건원이 몸속에 근육이 있고 단백질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질소 성분이 있지. 그 질소 성분은 건원이 몸속에 존재하는 이 질소 성분은 건원이가 식물을 먹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어떤 식물이나 동물을 잡아먹고 그 식물이나 동물 몸속에 있던 질소 성분이 건원이 몸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건원이 몸속에 존재하는 질소는 아주 먼 옛날로 본다면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실제일 수도 있겠죠. 뭐 거짓 일리는 없고요. 실제일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일본 군인이 있겠죠. 일본 군인인데 우리나라를 막 침략해갔죠. 침략을 막 하다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겠죠. 밥을 먹고 단무지에다 밥을 먹고 그렇죠? 밥 하나 먹고 단무지 먹겠죠. 단무지 먹은 다음에 배설했겠죠. 그럼 그 배설물에 섞여 있는 질소 성분이 박테리아에서 분해돼서
식물체 몸속으로 들어가고요. 이 식물체에 있던 질소 성분이 돌고 들어와서 건원이 몸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 몸속에 있는 현재 질소 성분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그런 게 대단히 크다는 얘기겠죠. 자, 내 몸에 있는 이 질소 성분인데 이거는 이임진왜란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왜군들을 멋지게 부질렀던 이순신 장군이 적의 탄을 맞고서 전사하죠. 전사하고 죽은 시체가 썩어서 돌고 돌아서 내 몸속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아니, 그냥 상상한 겁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던 질성분이 내 몸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쌤은 이순신 장군인데 쟤는 일본군 병사. 아니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그래서? 예쁜 사람 단백질이 이제 저한테 오면은 그럼 너는 만약에 소고기를 먹으면 너가 소로 바뀌냐?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를 벌였죠. 그 마지막 전투가 어떤 전투죠? 노량해 명량이야? 노량이야? 예? 노량해 해전을 끝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때 적의 탄환을 맞고서 이제 전사하게 된다. 그때 좀 미스터리가 있죠. 왜 갑옷이 입지 않았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 총탄에 맞고서 죽으면서 그 이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다, 그렇죠? 유언을 남기는데 이 이순신의 일대기를 만약에 우리나라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지 않고 만약에 영어권 영화, 그러니까 영어로 대사를 치는 그런 외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면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거를 어떻게 대사 처리할까? 저번에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번에 하신 말. 그렇죠. 뭐랄까? 나의 질서를 아니죠. 셔더 보이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4분. 네, 55분 내에서 4분 쉬셔야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